반갑습니다. 저 건약 부회장 천문호입니다. 정현 선생님 발제의 많은 부분들에 뭐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그 토론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조건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들레즈 용어로 하면 배치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배치가 형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미술 작품을 딱 봤을 때 거기에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감동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감동이 미술 작품에 모나리자를 우리가 딱 봤다고 그랬을 때 모나리자가 감동을 싸고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신형근이 하나 주고 황혜평이 하나 주고, 아니면 액자에? 아니면 액자가 걸려져 있는 그 벽면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 너무 훌륭한 그림이야, 나 너무 감동해서 이러잖아요. 그 감동 어디가 있냐고요? 그 감동이. 그 감동은 그림 바깥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 이거를 최근에 유행하는 언어 철학적 용어로 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펙트를 우리는 그 모나리자 그림에 의해서 어펙트를 당했죠. 그리고 모나리자는 어펙트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펙트 and be affecte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정동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예요. 정용 선생님 계속 얘기한 게 증거 기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수학적 모델이고 양적 모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쓸 때, 약을 처음 만들어낼 때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거를 만들잖아요. 막 근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임상 실험도 하고 1상, 2상, 3상을 하잖아요. 그때 근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근거를 만들어낸 그 양적 수치의 문제로 저희들은 그거를 심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사상을 하다 보면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더 퇴출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게 합리적 사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기에도 작용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에도 작동이 되는 거고, 자동차에도 작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성인데, 그 이성 문제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대립항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분법으로 가요. 이분법? 예를 들면 우리가 선악과 나오잖아요. 선악과가 벌써 이름이 선악과잖아요. 이름이 벌써 선악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성의 문제인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먹었을 때 됐는데 그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과를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던져주는 순간에 이미 딱 이분법적으로 규정이 되죠. 얘는 먹으면 나쁜 거구나, 안 먹으면 좋은 거네 라고 하는 측면이 이 이성적인 부분에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정동이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그 밑에 잠재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감동받는 거. 왜 사람들이 정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삼성의 쓸데없는 햅틱이라고 하는 폰을 쓰면서 막 나는 이거를 쓰고 있어. 이거 전부 삼성 다 먹여 살려준 거잖아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다 리콜 걸려 들어오는 거 한국 사람들이 다 써주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어디서 이게 원인이 되어지는가?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정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성과 함께 이성은 배치의 문제고 정동은 잠재의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야지만이 운동의 공명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 공명 형성을 본 게 촛불이고, 그 다음에 소고기 집회고, 막 벌거처럼 몰려오는 거, 그거 이성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 진보 집단이 잘 못하죠. 왜?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조직한 적이 없어요.
왜 못하냐면 우리는 이성적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를 줘서 계몽을 하면 사람들이 각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의 역사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게 근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거의 문제가 중요한데 근거의 문제를 환호하는 순간 저는 운동이 협소화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얘기를 좀 요거에 관해서 요런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 방역이 성공했죠. 성공의 조건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통신, 신용카드, CCTV예요. 이게 조건이 안 돼 있으면 테스트 키트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때 그 작년에 반대했던 개망시법 3법이죠. 그죠? 그죠? 이 핸드폰, 카드, CCTV. 다른 나라는 왜 실패했어요? 이거를 못 써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CCTV 숫자가 원체 적고 일본은 이 근무 시간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문화가. 다른 나라는 이거를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갖고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K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침해 소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테스트 키트가 붙어갖고 성공을 한 거고, 그 테스트 키트도 메르스 때 무한정으로 만들어 놓은 PCR 기계, 아무 쓸데없는 PCR 기계 5년 만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막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기 한 것인가. 두 번째가 마스크죠. 몽고가 이번에 나왔는데 몽고는 사망자가 한 명이 없어요. 몽고는 모르셨죠? 몽고는 사망자가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몽고 앞에 내몽고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 몽고족은 한 명도 저기를 걸리질 않았어요. 이번에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쪽만 다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징기스칸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몽고 내부에서는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마스크 같아요. 왜? 이게 무감염 증상이라고 하는 생전에 듣지도 못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 무감염 증상을 막았던 핵심이 뭐냐면 마스크잖아요. 그죠? 이 마스크가 그걸로 무감염 증상이 막아진다고 보여지니까 담론이 바뀌어졌잖아요. 교과서가 다시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근거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걸 배치의 문제라고 그러냐면 무감염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과 이걸 내가 몰랐는데 마스크라고 하는 이 배치가 접속이 돼가지고 몽고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걸 실패를 한 거예요. 왜? 마스크에 근거가 없었거든. 계속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에서 WHO에서 마스크를 써야 될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 이게 이성의 문제라고. 마스크를 써야 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제국주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핵심이 뭐겠어요? 근거예요. 이 근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성의 합리성이라, 환자가 직접 의사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대면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직접성이죠, 직접성. 근데 그거를 뭐가 매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기계가 매개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건 간접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규율 권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본의 혁신성이에요, 사실은. 왜? 자본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하면 탈영토화를 해버리거든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 공익의 원리를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까지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게 프리스크립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리베이트를 줬죠. 그죠? 리베이트를 직접 줬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뭐를 껴놨어요? 기계를 껴놨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전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져 있죠. 요번에 우리가 슈퍼마켓들이 그렇게
평온했던 거는 쿠팡이 불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난리 난 거고 이번에 실제로는 없고 이게 문화적 차이죠. 이게 배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근데 그거를 누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조장을 하는 겁니다. 뭐 투기자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그거죠. 금융자본이 조장을 했어요. 그 금융자본이 어떻게 만드나요? 사회를 플랫폼 사회로 바꿔나가고 있죠. 그거를 의료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역사가 의료 민영화의 역사죠. 처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 민영화 처음은 어떤 거였냐면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치를 하겠다. 이것도 금융자본이죠. 그 다음에 영리병원을 만들어내겠다. 그죠? 주식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의료 원격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와 좀 다른 거는 건강보험을 캐시카우로 해서 양쪽에다 빨대를 꽂아서 그 형태를 변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이 금융자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종교랑 아주 유사합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종교는 100% 구원이잖아요. 내가 왜 종교를 열심히 믿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잘 살라고.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발동을 하죠. 이거의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지금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SK 바이오팜 어저께 난리 났어요. SK 바이오팜은 더군다나 그 코비드하고 관계도 없어요. 근데 1억을 넣으면 몇 주 준다고? 20주. 아까 180억은 이건 장난이에요. 지금 SK 바이오팜에 비하면 1억을 주면 20주를 준다는 거예요. 20주를. 1억에 20주. 응. 근데 그 회사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난리가 났어. 왜?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이오에 포함되어져 있는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광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냐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종교적 이 바이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순데르 라짠이 쓴 생명자본이라고 하는 책에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구원,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얘가 분명히 나의 병을 치료를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돈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주면 20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자본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로 뭔가 뜨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조가 동일한 구조예요. 그 구조가. 이 구조를 읽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조가 산업자본 이 시대에는 없었어요. 왜? 공장에서 착취를 했었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사회가 공장이 됐어요. 그래서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육, 예를 들어서 뭐 케어 이런 게 전부 국가의 자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복지가 일종의 그런 겁니다. 복지가 국가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계속 노동해야 돼 라고 하는 계약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웨덴형 복지고 그거는 일국에서만 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 민족주의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금융자본. 금융자본의 종교유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깰 건가? 이게 선물, 쉽게 얘기하면 선물의 포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주식할 때 선물. 그거랑 똑같아요. 그 이윤이. 엄청난 이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를 선취한 거예요. 자본이.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자본은 그 속도로 미래를 이미 가갖고 그 이익을 선취를 했어요. 이미. 왜? 돈이 안에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그 제품은 언제 나와요? 모르죠.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다가 신라젠처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장은 구속되고 한 10년 살다가 나와도 돈은 몇천억이 있는 거죠. 개미들은 우는 거지. 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그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금융자본. 이미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자본의 주도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자본을 모르면 이 지금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서 그래서 자본이 지금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본이 우리의 생활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병원에 가지 마. 이제 집에서 워치 차고 있어. 너 계속 이거 차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계속 저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노동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랑. 옛날에는 그냥 그 병원에 가가지고 피만 뽑고 와갖고 3개월치 그 당화 혈색소만 재면 됐는데, 이제는 매일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대로 갔나? 제대로 갔겠지. 그리고 이거 한번 눌러주고. 내가 노동하는 거는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라니까. 내가 노동해가지고 그 정보가 저쪽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플랫폼을 거기다, 야, 이거 저 삼성제일병원으로 보내줘? 그럼 거기서 내 삼성제일병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탁 올라가.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는 훨씬 늘어나는 거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근거가 없어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 근거를 만들어낸다니까. 일론 머스크 봐봐요. 달에다가 그 우주선 쏘아 올리더니 그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근거 중심으로만 가가지고 좀 곤란하다. 여기 이제 환자들 입장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이 이거 있죠. 나는 이거 맨 처음에 이게 뭐냐 이거 있잖아 이거. 막 야구를 보는데도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거는 욕이지. 미안합니다. 이게 의료인들에 대한 헌신성. 이게 환자들이 이거 새로운 의사들의 모습을 본 거야.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의사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도 의사 선생님들은 하시는 일이 별로 없죠. 환자 안 오게끔 만들어내는 일 외에는. 환자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 보건소로 가야 되죠. 그죠? 빅5에 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약국하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지? 응? 근데 왜 환자들은 계속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지? 누구한테 열광을 하고 있는 건가? 헌신성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헌신성에서 보여주는 병원의 새로운 모습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운동의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맞아요. 이거 공공성이 우리의 대안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공성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험이라고 해야지만 인식이 들어와요. 우리는 자꾸만 여기 뭐 인이어 건약 건치 다 맞죠. 여기 다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공공성 하면 머리에 개념이 막 들어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 공공성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일반 사람 알겠어요?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나 처음에 뭘 갖고 인식을 하냐면 인식의 기본 포맷은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공공병원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간 적이 있나? 이 공공병원의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고, 국가가 한 번도 의료체계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뭔가의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냥 뻔질하게 우리는 공공의료 체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많이 발표하면 모를까. 그것도 발표 약 2줄 하고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장성. 그러니까 보장성이 이게 생각한 바로 안 가니까 보충으로 민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공의료 체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답보 상태란 말이에요.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마련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어떠한 민주주의예요. 공공병원의 의사하고 의사와 비의사 간의 관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공병원 아닙니다. 소유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을 우리는 국가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병원 갔더니 똑같아. 근데 질도 떨어지네? 그거 가겠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 그리고 의사와 비의료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 공공병원 놓고 보면 우리가 믿었던 은수미 배반 때렸고 거기 그만한 동력이 있었었는데 세워진 성남 의료병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공공병원의 기능을 못할 거라고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공공병원이 확장이 되면 그 공공병원은 제대로 잘 되겠는가? 왜? 거기에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그 공공병원을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불분명하네.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다? 홍준표 같은 놈 나와갖고 없애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가라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의 동력을 어디서 끌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공병원 내용도 전부 글 나오는 거 보면 비용 중심이란 말이에요. 착한 적자.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평가 기준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 진보도 마찬가지. 야, 그거 착한 적자야. 돈이 일단 이게 돈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계산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 리즌 이성을 라치오라고 해서 유래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성은 계산하는. 이게 일단 이성이라고 하는 계산 동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그 돈 어떻게 하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가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용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지금 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다 지금 모든 사회가 포맷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플랫폼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겠나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즉 어떤 공공성 기능이 여러분이 것이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담론, 물론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공공성을 국가 중심의 소유로만 보고 있느냐.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의료산업화, 왜 자꾸 이 정권은 의료산업화 얘기를 하느냐. 아까 복지를 워크페어로 봐서 그래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생산적 소비라고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비생산적 소비는 말로 보면 안 좋은 거잖아. 소비가 생산적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비생산성 소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씨 그냥 그거 다 그냥 쓰는 거야? 이거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국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본인 부담금 없이 막 우리가 그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저기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다 써버리면 니네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워크페어에 이게 신자유주의가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조용을 해놓은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신자유주의가 정치 형태를 변형시킨, 우리 사고 형태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계속 얘네들은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왜? 그 사람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비생산적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권리로서 얼마큼 당연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담론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약국, 이제 다 저기 하고, 약국 의약품 배송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의약품 배송. 그죠? 이 의약품 배송은 미국은 조금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뭘로 역전이 되냐면 걔네들은 의약품 배송 옛날부터 했잖아. 근데 그게 이 드럭스토어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 그게 단가가 싸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 워싱턴 공항에서 그 처방전을 딱 내잖아요. 그 LA 공항 딱 내리면 그 약국에 들어가 갖고 약 받아갑니다. 왜? 그게 시스템이 다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통일시키겠어요? 삼성의료원 계열 의원 그 계열 병원 약국 이렇게 갖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이제 이게 딱 타면 네 그 동네에 무슨 약국 가갖고 타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떼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있을 때 포션을 잡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택배로 막 이틀?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만약 한다고 그런다면 너무 늦은 거죠. 아니 그 이틀 동안 왜 기다려? 배가 다 약국인데 기다리겠어요 그걸? 그거는 안 기다리지.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도 그런 식으로 변화될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대안. 첫 번째, 우리의 대안 중에 빅5를 어떻게 통제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번에도 나왔죠. 이번에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데가 없어갖고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 있잖아요. 왜? 이게 수용을 해낼 수가 없어요. 수용을. 병원을. 그러니까 민간 병원을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했던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그 비영리성을 강화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빅5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5가 호흡기 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통로가 달리 있어야 돼요. 지금은 똑같잖아. 근데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빅5 안 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5도 지금부터 통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다른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빅5가 그렇게 많은 돈을 쳐먹는데 왜 빅5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느냐.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강박 때문에 그런 거죠. 전시뿐만 아니라 예외 상황에서는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KTX 때문에 빅5 돈 많이 벌었잖아요. KTX가 생겨갖고 빅5 돈 많이 벌었죠? 그 KTX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거보다 빠른 게 뭐예요? 텔레메디신이에요. 이건 빚으로 오니까. 이건 빚으로 오잖아요. 텔레메디신은 빚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키껏해봤자 300km인데 얘는 얼마야? 시속 얼마야? 이건 빚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자본은 속도예요. 자본은 속도라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의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헌신성에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역할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쿠바를 보면서 감동을 하거든. 쿠바 가신 분들이 있죠. 쿠바 가니까 약사가 할 일이 없다며요. 의사가 다 하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영순이 현근이 너 현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너 오늘 아침에 어저께 열 났었는데 오늘 열 안 나냐 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의료법에 의사 보고 왕진을 해도 왕진이라고 하는 게 의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왕진 안 가요. 의사 보고 왕진 가라고 그러면 미친놈이지. 의사 선생님한테 왕진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의료법에 돼 있거든요. 왜 안 갈까요? 의사의 역할이 너무 권위주의적이죠. 이 역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변화를 어떻게 시켜낼 거냐. 거기 약사도 마찬가지예요. 약사는 그나마 방문 진료라고 하는 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뭐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의료 체계에서 그런 관계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랑도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의사와 비의료인과 환자들의 관계의 역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염병 시대가 됐던 일반 시대가 됐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내용들. 이건 도래해야 될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도래해야 될 유토피아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상을 딱 떠놓고 우리는 저렇게 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내부에서 지금 있는 걸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떤 결점을 메꿔나가면서 이 지금에 있는 형태의 모습을 바꿔낼 거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바뀌었잖아요. 나 아까 미술관 들어가기 전에는 감동이 없었었는데 내가 미술관 가서 그림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죠. 변한 거예요 이게 어펙티드 된 거라고. 비어펙티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 동력을 갖고 변화를 하자라고 연대와 그 주체화라고 하는 이게 주체화 과정이거든요. 이 주체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운동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운동해야 돼. 우리 헌신적으로 운동해야 돼. 이런 운동은 지나간 운동이죠. 이거 있지도 않고 이거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하고 다 20년 보고 계시잖아요. 저랑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그 정동이라고 하는 건 감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구조, 그 흐름, 그것들을 자본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게 끌고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흐름을 우리가 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료 민영화 또는 공공화 담론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그 개념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 안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식상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동력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이 됐을 때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과 저항이 있을 때 뭐가 먼저냐 했더니 저항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왜 의료 민영화의 형태가 변합니까? 왜 변하겠어요? 저항을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속도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정말 기댈 수 있는 게 저항을 하면 자본이 변해요. 계속 저항을 하니까 자본의 형태가 변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막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 텔레메디신도 저항을 하면 얘네들이 이거보다 더 나은 거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냐면 걔네들 내용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얘네들이 변하면 또 저항하고 얘네들이 변하면 또 저항하고 얘네들이 변하면 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연속해 나가는, 그 과정의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주체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결과나, 그러니까 그거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죠.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푸코, 그다음에 들레즈, 그다음에 데리다 조금 이런 개념을 갖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